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선생님, 사람들이 터 사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뭐 우연찮게 좋은 곳에서 살게 돼서 네. 그렇게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네, 뭐 새로운 자리를 이렇게 자리를 가야 되는데 네,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는 안목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참 경기도 안 좋고 경제가 흉흉하잖아요. 네. 근데 게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워졌어요, 서민들이. 네. 그래서 정말 자영업자들은 자기 월급이 안 나올 정도로 네. 너무 힘들고, 그나마 또 월급이라도 나오면 다행인데 가게를 또 닫아야 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모두가 터가 관련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주거용으로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터가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상가나 이제 일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터를 고르실 때 네. 이제 잘 고르셔야 되는데, 네. 좋은 터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터를 비껴 나가는 게 결국은 좋은 터를 고르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안 좋은 터를 잘 비껴 나갈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먼저 떼볼 수가 있죠. 등기부 등본이요? 네. 네. 어느 이제 터를 봤어요. 근데 네. 이 터가 마음에 들면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데, 그 등기부 등본을 뗐을 때 집주인이 아주 단기간 내에 여러 번 바뀐 경우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5년, 10년 뭐 이렇게 주거를 하든지 이런 건물이 있는가 하면 네. 어떤 데는 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3년 안쪽으로 막 수도 없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터는 좋지 않아요. 등기부 등본 떼봤을 때 여러 번, 단기간 내에 여러 번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터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집이 경매로 나온 집들 있죠. 네. 근데 다들 경매로 나온 집들을 보고 땡 잡았다, 나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시고요. 경매로 나온 집들은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경매로 나온 집들은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망해서 나간 집이거든요. 망해서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매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나온 집은 그 터의 기운이 안 좋아요. 그래서 망해서 나가는 집이기 때문에 안 좋고, 또 하나는 그 망해서 나가는 사람의 그 기운이 슬픈 기운이 거기 서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집은 되도록이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있죠. 네. 자기가 거주를 안 하고 거주를 안 하고 그냥 사서 팔고 사서 파는 목적으로, 부동산처럼, 네. 그런 부동산 업체처럼 사고 파는 것만 하는 분들인 경우에는 경매 상품도 괜찮아요. 잘만 고르면. 그것도 왜 잘만 골라야 되냐면 네. 그런 안 좋은 기운이 서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또 잘 팔리지가 않아요. 네, 그런 딜레마에 또 빠지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경매에 나온 집은 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어떤 집을 보러 갔어요. 근데 네. 그 집 안에서 봤을 때 창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창문에서 밖을 봤는데 정면에 전봇대가 보여요. 그러면 그 집은 안 좋아요. 전봇대가 보이면요. 네. 창문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창문에서 봤을 때 전봇대가 보이면
그 집은 기운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기운이 계속 그 집을 침범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집들은 구매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창문에서 봤을 때 다른 건물에 모서리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모서리가. 네, 모서리가. 모서리가. 그러면 이 모서리가 보인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풍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는 네. 격각살이라고 하거든요. 격각살이요. 격각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격각살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집에서 봤을 때, 창문에서 봤을 때, 그 앞에 건물이든 옆에 건물이든 그 건물에 모서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서리가 우리 집을 계속 치는 거예요. 네. 그 모서리, 뾰족한 모서리로 계속 송곳으로, 예전에 왜 그런 비방술 할 때 네. 어떤 지푸라기로 사람 모양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침을 꽂는다든지 네. 아니면 바늘을 꽂는다든지 이게 다 살을 날리는 비방법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365일 계속 우리 집에 살을 날리고 있는 거나 같아요. 아, 그런 같은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각살이 있는 모서리가 다른 건물에, 우리 집에서 봤을 때 다른 건물에 모서리가 보이는 집은 구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또 만에 하나 정말 다 좋은데 다 마음에 드는데 가격도 마음에 들고 환경도 마음에 들고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다 마음에 드는데 그 격각살만 있어요. 네. 그럴 때는 100%는 아니지만 좀 심적으로 조금은 그래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비방법이 있어요. 네. 그거는 어떤 거냐면 창문에 그 격각살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네. 창문 바깥쪽에 네. 만약에 고층이어서 바깥쪽에 붙이는 게 위험하다 싶으면 안쪽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격각살이 있는 건물을 향해서 네. 세로로 우리 창에 거울을 3개를 붙이는 거예요. 아, 오목 거울을 이렇게 3개를 네.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반사 효과가 있어서 네. 우리 집에 저 앞집에 나쁜 기운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를 다시 반사시켜서 네. 그 집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그 창가 쪽에 화분을 좀 많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거북이 형상을 우리 집안 쪽으로 보게끔 이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오목 거울을 3개를 요즘에 인터넷으로 보면 뭐 몇백 원, 몇천 원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그냥 싼 거, 조그만 거 3개 구입하셔서 세로로 이렇게 다시면 돼요. 네. 그게 오목 거울인가요? 볼록 네. 거울이 아니고 오목 거울이에요. 아, 네. 네. 그리고 세로로 달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건물이 이렇게 세로로 길기 때문에 가로로 달지 않고 세로로 3개를 이렇게 네. 달아주는 게 좋아요. 모서리가 이렇게 세로로 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그리고 원래는 우리 창문의 바깥쪽에 다는 게 좋은데 너무 위험하니까 네. 고층인 경우에는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쪽에 붙이셔도 되는데 그 반사되는 거울 면이 반대쪽을 향하도록, 앞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안 좋은 집이 어떤 집이냐면 골목의 맨 끝집이요. 네. 골목이 우리가 제일 어떻게 하다 보면은 아파트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주택인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주택인 경우에는 더 이제 알기가 쉬운데 골목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바깥쪽에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네. 골목의 끝에 있는 집이 꼭 싸고 좋은 집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넓고. 네. 근데 사실은 그 집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런 집에 살면 뭐 암에 걸린다든지 제명에 못 산다든지 단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부 사이가 갈라져서 이혼을 한다든지 애들이 시름시름 맨날 아프다든지 사고가 빈번하게 난다든지 여러 가지 흉흉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골목에 맨 끝집
끝집이어서 골목을 이렇게 들어갔을 때 맨 정면에 있는 집, 맨 안쪽에 그런 집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또 하나는 터 자체를 봤을 때 터가 뭐 네모도 있고 뭐 약간 이렇게 뭐 길다란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뭐 세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삐뚤빼뚤한 것도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정말 이렇게 고르게 네모가 돼 있는 터가 제일 좋은데 그것도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이 더 좋아요. 근데 네. 예를 들면 그런 직사각형이 아닌 집들이 더 많잖아요. 네. 땅이 뭐 잘려지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뭐 조금 더 이렇게 찾다 보면은 싼 집들이 나오는데 그런 싼 집들은 반드시 그런 집 터 자체가 땅의 모양 자체가 이런 삼각형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삼각형인 경우에는 절대 구입을 안 하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의 터는요, 만약에 뭐 대지가 50평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평수는 뭐 반도 안 되거든요. 네. 그 삼각형에서 삼각 모서리를 다 제하고 가운데 부분만 네모나게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싼 게 비지떡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싸도 실질적으로는 싼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삼각형의 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삼각형 건물도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막 건물을 지을 때 정바르게 지어야 되는데 이거를 삐뚤빼뚤 막 너무 멋을 부려서 짓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네. 막 여기가 좀 불룩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막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가 갑자기 뭐 나오기도 하고 쑥 들어가기도 하고 막 뭐 곡선도 그리고 그런 거는요 제일 흉한 건물에 속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들어가지도 말고 그런 주위에는 살지도 말아야 돼요. 예, 피하시는 네. 게 좋아요. 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네에 가보면 나무들이 있는데 네. 은행나무가 유독 많은 지역이 있어요. 은행나무가 많아서 사실은 막 그 은행이 떨어질 때는 냄새도 고약하지만 네. 그 기운도 사실은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네. 동네에 멀리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자기가 살려고 하는 그 집 좀 가까운 곳에 은행나무가 많은 경우에는 그 집은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또 있는데 그 벽지나 네. 그 집에 갔는데 벽지나 천정이나 뭐 욕실 문틈이라든지 이런 데 틈틈이 보면은 곰팡이가 이렇게 끼어 있는 집이 있어요. 네. 물론 냄새도 나지만 냄새는 잘 안 났는데 곰팡이가 이렇게 선으로 보이네. 조금씩 이렇게 드문드문 나와 있네. 그거는요 그렇게 곰팡이가 드문드문 나와 있으면 전체가 다 곰팡이인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건 요만큼인데 사실은 그 밑에 안 보이는 곳은 다 곰팡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문틈이 됐든 천정이 됐든 이런데 곰팡이가 보이는 집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런 데에는 재물이 다 나가게끔 돼 있어요. 절대로 재물이 모이지 않아요. 곰팡이 있는 집은. 그리고 여러분들 나무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집에서 뭐 그쵸. 여러 가지 나무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잎이 뾰족뾰족 나 있는 나무들 많아요. 네. 근데 막 요즘에 막 인테리어 하시려고 근사한 나무들이 있어요. 삐쩍삐쩍한 거. 막 큰 나무 이파리가 삐쩍삐쩍한 거. 그거는 너무 안 좋아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집안의 대주라는 거는 가장이라는 거는 아빠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 아버지 아니면 엄마가 가장일 때, 아버지가 없을 때,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가장일 때는 엄마가 대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어른이죠. 제일 어른의 키를 넘어서는 안 돼요. 키를 넘어서면 그 집안의 대주는 나무가 차지를 하기 때문에 나무가 그 기운을 다 누르기 때문에 눌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키는 대주의 그 집안의 가장의 키를 넘어서면 절대 안 되고요. 잎이 뾰족뾰족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장사하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개업식을 한다든지 이런 회사에 이런 선물로 보낼 때 보통 행운목을 보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네. 행운목 있죠. 그것도 네. 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도 막 커서 막 너무 멋진 행운목들이 있어요. 근데 행운목은 절대 선물도 하지 마시고 집안에 들이시도 마셔야 돼요. 아, 왜 그런 거죠, 선생님? 행운목에서는요 10년에 한 번씩 꽃을 피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10년에 한 번 꽃이 피면은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신기해서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을까 보다, 있으려나 보다, 10년 만에 꽃이 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반대예요. 행운목에서 10년 만에 꽃이 피면요 불행이 시작돼요. 아,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10년 만에 꽃이 피는 거를 좋아하시지 마시고 네. 행운목 자체를 집안에 들이지 않는 게 좋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집을 가보면 자꾸 페인트 칠이 벗겨지는 집이 있어요. 아, 있죠. 네, 똑같이 페인트를 칠해도 같은 집인데도 이 부분이 자꾸 벗겨져. 한 부분만 아니면 여기만 자꾸 벗겨져. 네. 옆집하고 같이 했는데 우리 집만 자꾸 벗겨져. 그거는요 그 집 터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거고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로로 금이 가 있는 경우도 그 금이 자꾸 난다는 거는 터에서 기운이 뭐가 부딪히니까 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이 나는 곳은 또 그런 건물은 삼가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집안 치마가 생겨서 건물 한쪽이 이렇게 좀 삐따닥하게 내려앉은 곳이 있어요. 네. 그런 곳도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독 벌레가 많이 꼬이는 집이 있어요. 네. 보면 벌레가 계속 그 집 주위에서 이상하게 저 집 앞에는 벌레가 많아. 이런 집들은 또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양이가 꼭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집터가 있어요. 네. 근데 그 고양이가 꼭 이렇게 누워있는 자리를 잡고 누워있는 자리는 수맥이 흐르는 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 수맥이 흐른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고양이가 잘 이렇게 자리 잡는 터는 구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식물이 잘 자라지 않는 터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화단을 했는데도 땅에 그 집안에 뭐 마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원이 있거나. 근데 꼭 화단에 뭘 심었는데 꽃이 꼭 죽고 나무가 죽고 벌레가 꼬이고 잘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네. 집들도 터의 기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 기계 고장이 잘 나는 집이 있어요. 괜히 부식이 된다든지 우리 집안에 어떤 기계가 있는데 자꾸 집안에 고장이 나. 기계가 아니면 그 뭐 면도기가 됐든 어떤 기계 금속으로 된 기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기계들이 자꾸 부식이 일어나. 그런 것도 다 왜 습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수맥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그런 집터들은 다 안 좋은 집터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안 좋은 집터에서 사람이 하루에 자는 시간이 3분의 1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인생에서 3분의 1을 잠으로 잔다고 하는데 보통 8시간 자는데 그 3분의 1 동안에 시간 동안에 자는 그 집터에서 기운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기운을 오롯이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좋은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기운을 그 집에서 자면서 받으면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또 자고 나서 일터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러 나가서도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몸도 안 좋고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끓고 그리고 또 자꾸 잔병치레들을 하고 애나 어른이나 그리고 또 어른들은 또 단명을 하고 또 사고가 자꾸 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네. 눈에 안 보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사실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말들이 다 허튼 말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되도록이면 잘 살면 좋으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다 공부도 하고 좋은 집도 구하고 집터도 보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런 안 좋은 곳만 피해도 좋은 집터로 가는 방향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집터를 잘 구하셔서 행복한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부자 선생님. 되세요. 아, 오늘 말씀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 알려주신 걸 토대로 네. 안목을 키워서 네. 네, 좋은 터에서 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오늘은 도깨비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도깨비터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보통 보면은 영업장이나 이렇게 사업하는 터에 어느 터는 무슨 터다, 어느 터는 무슨 터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도깨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깨비터는 어떤 터인지, 도깨비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도깨비터에서는 흥이 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도깨비터는요, 참 변덕스럽고 장난기가 많습니다. 도깨비가 그래요. 도깨비터니까 도깨비가 있어요. 도깨비가. 그래서 도깨비가 이렇게 요사를 부립니다. 어떤 요사를 부리냐면 손님을 끌어오기도 하고 손님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도깨비터에 들어가서 장사가 잘 돼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쫄딱 망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도깨비터랑 또 맞는 이런 영업에 관한 어떤 장사를 할 때 이 도깨비터랑 맞는 장사를 해야 또 도깨비터가 흥이 나는데요. 아무 장사나 다 한다고 도깨비터가 좋은 건 아니고요. 또 어떤 장사와 맞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흥하고 망하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어떤 터랑 내가 맞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터가 무슨 터이며 어떤 업종의 장사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도깨비터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도깨비터에서는요, 조금 알기가 쉬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요. 예를 들면,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똑똑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누가 들어오지 않는데 문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있다가 툭 떨어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게 도깨비터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인데요. 그게 뭐 어쩌다가 한 번이면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자주 가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여기는 도깨비터인가 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이런 도깨비터에서는요. 또 도깨비들이 이렇게 소리 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도깨비터랑 맞는 영업 말하자면 종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영업이 맞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노래방 있죠? 많이 이렇게 소리가 나는 이런 소리가 나는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아니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예를 들면 좀 클럽 이런데 많이 이렇게 음악이 많이 나고 많이 이렇게 시끄러운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이 도깨비터랑 맞습니다. 그래서 도깨비터에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 클럽 같은 소리 나는 이런 영업을 하시면 대박 나십니다. 그래서 도깨비터가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다른 터에선 또 안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건 또 잘 봐야겠죠. 네, 도깨비는 이렇게 조금 소리 나고 장난스럽고 예를 들면 이렇게 흥하고 망하는 게 굉장히 알기 쉬운 이런 터가 되겠습니다. 또요, 이런 도깨비터는요, 영업이 굉장히 확 잘 됐다가
또 확 망하게도 했다가 이러는데요. 어떨 때는 손님이 하나도 없다가도 갑자기 손님이 밀려서 막 갑자기 손님들이 막 바글바글 했다가 또 갑자기 손님이 없다가 이러는데, 이 도깨비터는요 또 중요한 게, 예를 들면 한 2, 3일 손님이 없더라도 나머지 2, 3일 동안 손님을 확 끌어당겨서 그 나머지 2, 3일 손님이 없던 2, 3일을 채워주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도깨비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좀 변덕스럽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도깨비터가 이렇게 좀 환란을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좀 알기가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깨비터를 또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도깨비터를 잘 위에만 준다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위해 주냐면요. 도깨비터에는 예를 들면 뭐 이것저것 막 떡도 놓고 뭣도 놓고 막 하잖아요. 돼지도 놓고 뭐 머리도 놓고 하는데,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도깨비가 이렇게 풍파를 일으켜요. 환란을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도깨비터에는 가장 단순한 우리가 메밀묵이 있습니다. 메밀묵. 메밀묵하고 막걸리 이런 거를 잘 받게 되는데요. 다른 거 이렇게 잡스러운 거 놓는 것보다도 깔끔하게 메밀묵이랑 막걸리를 한번 놔보시면 이걸 한번 놨는데 손님이 좀 든다 이렇게 보여지면 이거는 도깨비터다 이렇게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막걸리나 메밀묵을 잘 받는다면 좀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뭐 음력 15일 아니면 초하루 이렇게 주기적으로 날짜를 맞춰서 한번 대우를 해보면 이 턴은 이렇게 해서 잘 받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아마 이렇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도깨비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메밀묵이나 막걸리를 한번 대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이런 우리 같은 무당들이 이렇게 무속인이 어떤 터인지를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잘못 알고 잘못 대우하면 또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뒤집어지는 경우를 만약에 감수하셔서라도 본인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뒤집히는 건 내가 좀 원치 않는다 이러시는 분들은 우리 같은 무당들에게 한번 의뢰를 해서 진단을 받고 이 터가 어떤 터이며 어떤 게 맞는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막무가내로 막 놨다가 막 뒤집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도깨비터라는 거는 이런 터고 도깨비터에는 이게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막 이거를 본인이 이거는 도깨비야 이렇게 단순히 결정하실 문제는 아니다. 이걸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또 이 도깨비터는요 어떤 분들이 많냐면요, 우리가 신가물이 세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우리가 신가물이 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도깨비터랑 맞습니다. 신가물이 센 분들은 도깨비터와 굉장히 잘 맞는데요.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보통 좀 사주가 좀 약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좀 약하신 분들은 도깨비터에서 이겨내지를 못하세요. 도깨비터라는 자체가 굉장히 터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터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사주가 좀 세신 분들, 이렇게 신가물이 세다 하시는 분들은 좀 사주가 세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서 이렇게 터도 같이 화합을 하고 같이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가물 세신 분들은 도깨비터를 일부러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도깨비터랑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실 수 있고요. 그리고요, 이 도깨비터는요, 우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돈을 벌어서 나와야 되는데요. 막 이런 터에서는 막 10년, 20년 계속 장사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몇 년 싹 벌었으면 좋을 때 얼른 나와야 돼요. 치고 빠져야 돼요. 왜냐면, 그렇게 좋을 때 돈을 벌어주는데 또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장난꾸러기잖아요, 도깨비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또 장난을 칩니다. 돈을 확 벌어줬다가 또 막
이렇게 손님이 하나도 없게끔 하기 때문에 이런 터에서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단기간에 돈을 확 벌어서 나와야 되는 이런 터가 돼 있기 때문에 잘 보셔서 너무 길게 이렇게 잘 되다가 좀 안 된다 하시면은 좀 그거를 좀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돈을 버는 터가 도깨비 터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저희 이제 신도분들 중에서도 도깨비 터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노래방을 하시는 분인데 어떤 날은 손님이 있고 어떤 날은 손님이 없고 막 이래서 이제 매일 손님이 있었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도깨비터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이렇게 장사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자리를 훑어보니까 이 자리는 완전히 도깨비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우를 하면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 방법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대우를 해드리고 잠깐 이렇게 대우를 해드리고 그 방법들을 알려드렸더니 이게 이제 막 흥하기 시작하는데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도깨비는 막 흥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돈을 벌어다 주는 터가 또 도깨비 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도깨비 터라는 거는 내가 물론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의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진단을 해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무당들에게 어떤 터인지를 정확히 진단을 받고 이 터가 어떤 터인지를 진단을 받고 이렇게 대우를 해서 부자가 돈을 버는 이렇게 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마 금방 일어설 수 있는 돈 버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오늘 영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깨비 터가 됐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나랑 맞는 터 그리고 도깨비 터랑 맞는 업종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진단을 해보시고 또 그 터를 잘 어떤 터인지 분명히 아신 후에 그 터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터를 잘 골라서 많이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